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단원이죠. 네. 빈칸 채우기 하고 끝나는 것 같아 보면. 선생님 다 채웠어요. 넘겨주세요. 이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다 듣지. 설명 안 듣고 빈칸 채우고 있어 지금. 다 듣고 채우. 다 채우고. 일단 채우겠다. 일단 다 채우고. 40이다. 예. 45. 석함불이야. 와 인생 석함불이야. 자, 새로운 단원인데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양성이라고 하면 말은 되게 쉽죠. 그냥 여러 가지가 많다 뭐. 유래요? 유해. 자, 여러 가지가 많다 이거를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왜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갑자기 뭐 생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처음 배우는 게 지질 시대에 대해서 배워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그거하고 깊이 여러분들 삶하고 관여해서 사나요? 아니요. 안 살아요? 네. 코로나19가 있어요. 그죠? 네. 잠깐만. 표면이. 자, 코로나, 그죠? 예. 코로나19. 이게 이제 처음엔 되게 심했는데, 되게 심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요즘엔 어떻죠?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죠? 예. 왜 그런 거죠? 별거 아니라. 별거 아니었어요? 중생리. 감기. 감기? 면역이 생겨서? 면역이 생겨서? 건강해서. 건강해져서. 코로나19의 이 숙주가 누구죠? 중국. 네? 숙주. 네. 여기서 숙주라 함은 이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혼자 번식이 안 되고 뭔가 필요해요. 예. 어떤 생명체가 필요합니다. 바이지. 예. 그래서 이제 세포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생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박쥐에 뭐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기원이. 네.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19는 사람의 백혈구 세포를 숙주로 삼는 것 같더라고요. 백혈구가 아니라 백혈구는 다른 거고 사람의 T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그거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걸려도 안 죽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뭐 감기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한참 되게 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감기처럼 넘어가는 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19의 숙주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죠? 그러면 인간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네, 자기도 번식을 더 이상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냥 내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무 세구나.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치명률을 줄이는 거야. 내 스스로가. 알겠죠? 예. 근데 이 얘기하고 다양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 다양성을 무시하는 건 인간만 무시를 해요. 인간이 거의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바이러스조차도 인간을 그냥 죽여버리면은 뭐가 주는 거예요? 다양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도 죽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바이러스도 아는 거야. 인간을 완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뭐 해야 되겠다. 나도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무관할 것 같지만 무관하지 않은 게 이 다양성의 개념이에요.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느 뭐 산 같은 데 이렇게 개발을 하면 꼭 하는 평가가 있죠. 이걸 통과해야 돼.
무슨 평가요? 환경 영향 맞아요. 환경 영향 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향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평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경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이게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70년대부터 1970년대부터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뭐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이걸 했고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이게 한 2000년대 들어와서 환경 영향 평가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 평가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생물 다양성을 해치느냐. 네.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거는 힘듭니다.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숲을 만들어요. 자,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그러니까 생물 종을 막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할 건데 이게 늘리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럼 최소한 뭐를 하자? 유지는 하자. 유지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했을 때 생물 다양성을 너무 많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개발을 못 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뭐를 해요? 이거를 통과시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도 꼼수를 쓰니까 이제 이 환경 운동가들이 거기 이제 첨가한 게 뭐냐면 이 개발한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집 짓거나 할 때 보면 이렇게 빌라 졌는데 갑자기 뭐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요. 이게 뭐냐면 복원이에요. 복원. 일부 뭐를 해라. 복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산업단지 같은데 개발을 하잖아요. 막 멀쩡한 산 허무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다 뭐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서 원래처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걸 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뚝 이렇게 뭐 생긴 게 아니고 이 지구 역사를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구가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지질시대부터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지질시대는 여기 보시면 지구가 탄생한 46억 년부터 현재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구 자체 역사 전체가 그냥 지질시대인 겁니다. 현재 우리도 지구의 지질시대의 일부분을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아직 이게 정식적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공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이 지질시대를 우리는 인류세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인류세. 네, 이 시기가 인류세 시기예요. 인류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중생대 하면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중생대는 무슨 시기냐면 중학교 때 했을 겁니다. 공룡의 시대였어요. 공룡의 시대. 예,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충류 시대, 곧 공룡 시대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이제 뭐라고 부르고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요즘은 인류 시대, 인류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전체를 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지지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지시대에 있어서 이 생물 다양성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화석이에요. 화석. 그래서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층에 남은 걸 우리가 화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야 될 텐데 흔적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흔적. 발자국 화석. 맞아요. 발자국. 예. 발자국. 야구 좋아해요? 야구? 네. 저는 야구를 거의 1년에 선생님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야구를 1회부터 9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나 가끔 이제 요즘에 김하성인가? 김하성. 친구. 그 김하성 잘한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잠깐 올라오는 그런 거나 좀 보지.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선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인데 잘하더라고요. 예, 수비도 되게 잘하고. 예, 근데 아무튼
공룡이 적인 우리나라 구단 있지 않나? AC. NC 다이노야? 다이노가 공룡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거기가 공룡 화석이 많지 않아. 거의 없어. 뭐가 많아 대신? 발자국 화석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근데 창원 그래요. 창원이나 그쪽이 공룡 발자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진짜 국가 전 세계적으로 공룡 발자국 연구는 어디에서 한다? 창원 거기 가서 한대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앉아. 알았어. 그래.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공룡 발자국이 뭐예요? 이제 흔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설물도 흔적입니다. 배설물 알죠? 배설물.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흔적 중에 또 대표적인 흔적이 뭐가 있냐면 알도 걔는 이제 생명체죠. 알은 흔적이 아니죠. 깨고 나온 것도 이제 생명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 알이 있던 둥지 있죠, 둥지. 공룡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공룡이 알을 낳아요. 그럼 알을 이렇게 모아놔요. 근데 그냥 이렇게 모아놓는 게 아니라 새처럼 주변에 이렇게 큰 돌 같은 걸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둥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것도 둥지인데 그게 이제 화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 이런 것들이 이제 지층에 남아 있는데 이게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시대에는 화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뭐를 한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네, 그래서 일단 지지시대의 시간적 구분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 자, 화석의 종류와 이제 종류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 이제 주로 구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뭐를 또 이렇게 이 지지시대를 구분하냐면 대규모의 전화 좀 바꿔도 돼요? 네. 자, 대규모의 지각 변동. 알겠죠? 네. 예,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부릅니다. 거의 뭐 대학교지. 그치? 학교가 아닌 것 같아.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처음 이 교직을 시작했을 때는 화장실 이렇게 손 들어 화장실 가야 되면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아니구나. 선생님도 배운 대로 그러니까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정말 화장실 가려면 정말 우리 때는 용기를 내야 됐었거든요. 화장실 진짜 가고 싶으면 정말 눈치 보고 막 설명 다 끝나면은 그때 딱 갑자기 손 들어 너 왜?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요. 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일단 맞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전화는 잘 모르겠다. 전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전화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저 친구는 지금 저게 더 급할 수도 있어.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자, 지지시대는 이렇게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4개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맨날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데 여러분들 전 단계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요. 2015 개정 말고 2015 교육과정이 있어요. 아닌가? 아무튼 2013인가 아무튼 있어요. 그 전 단계에는 이 지지시대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근데 갑자기 뭐 2015 개정 교육 근데 또 바뀔 거야. 지금 몇 년 됐지? 지금 19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2019 해가지고
아무튼 뭐 바뀔 거야. 너네는 2019는 안 배우고 지금 밑에 애들이 또 2019를 또 새로 배우고 있고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이게 지지시대 4개로 구분합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성캄브리아대가 먼저 나와요. 성캄브리아대. 근데 이게 좀 발음이 어렵죠? 네. 캄브리아기가 있어요. 캄브리아기가 있습니다. 고생대에 캄브리아기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 캄브리아기의 앞에 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기입니다. 네. 뭐 순서대로 하자면은 뭐 성캄브리아, 캄브리아기, 뭐 오르드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주라기 알죠? 네. 예, 백악기, 주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트라이아스기 이런 거. 그러니까 백악기, 트라이아스기, 주라기는 중생대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중생대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까지가 중생대, 고생대입니다. 중생대. 고생대가 이제 뭐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기, 석탄기, 페름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고생대고요. 근데 제일 긴 게 선캄브리아대입니다. 예, 선캄브리아대. 지구 탄생부터 5억 4천만 년까지고요. 고생대가 이제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그리고 중생대가 2억 5천만 년에서 6천만 년까지가 이제 중생대입니다. 그때가 이제 공룡들 시대고요. 그리고 신생대가 약 6,600만 년 전에 이제 신생대입니다. 인류는 기껏해야 아무리 많이 쳐줘도 한 2만 년 정도. 2만 년. 그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아프리카누스나 뭐 이런 호모 에렉투스 들어봤죠? 네. 자바 원인, 베이징 원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 걔네들은 이제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전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인류만 치면 한 2만 년 정도, 길게 잡아서 2만 년 정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지시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각 지지시대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자, 성캄브리아대는요, 중요한 게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오존층? 오존층. 오존층이 이제 성층권에 있어요. 그죠? 예, 성층권에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아까부터 얘기를 몇 번 하고 싶었는데 폰은 좀 자제하자. 뭐 이렇게 대놓고 지금 하고 있어. 응? 가면 갈수록 이거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진짜 삼성이 로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만들었어? 이거 준다고 하는데 내년 들어오는 거에서 보험 문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대. 잃어버렸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쓸데없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잘. 차라리 수학여행을 쳐보면. 이거는 우리 돈도 아니야. 교육청에서 그냥 주는 거야. 나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수를 안 줘. 성캄브리아대는 오존층 형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존층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 생명체가 대부분 생명체가 바다에 있어. 알겠죠? 네,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어야지 이제 오존층에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있었다는 거고, 생물은 남세균 같은 단세포 생물들이, 남세균이 이게 세균이에요. 세균은 단세포입니다. 알겠죠? 네. 그냥 이름이 남세균이야. 알겠죠? 코로나19 왜 코로나19야? 그냥 코로나19야.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게 왕관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왕관이거든요.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냥 코로나. 근데 너무 되게 많아. 그렇게 생긴 애들이. 근데 이제 19년에 생겼으니까 코로나19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세균은 그냥 이름인데, 요 남세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나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같은 게 형성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냥 에디아카라는 지역 명칭이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제 남세균의 덩어리를 그냥 이렇게 쌓인 형태를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발음이 잘 안 되죠?
뭐 전 시간 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엘니뇨, 라니냐 이것도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죠 스페인어. 예,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나 에디아카라는 라틴어 계열 언어예요. 예, 저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스트로마톨라이트. 예,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 예, 에디아카라. 에디아카. 예, 아무튼 이런 동물군 화석들이 있었고 대부분 단세포 생물들이었고 다세포, 일부 다세포가 있지만 뭐 아주 그 하등한 형태였고 화석이 많지 않습니다. 화석이 많지 않은데 이유가 이제 개체수가 일단 적었고요. 그다음에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없었습니다.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있어야지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없었고요. 그리고 지각 변동이 화석을 많이 사라지게 했어요. 시간이 되게 길죠. 45억 년부터 언제까지예요? 5억 4천만 년 전. 거기 보면 거의 뭐 한 이만큼 그죠? 예, 여기서 여기까지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죠? 예,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도 많았기 때문에 화석이 사라졌고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그러니까 이 빙하기가 기준이에요. 빙하기. 그러니까 빙하기가 있으니까 아, 이제 고생대 끄트머리가 뭐구나, 아, 빙하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고생대 말에 이제 초대륙인 판게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판게아?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대륙이동설. 대륙이동. 설은 아니고 현재 이동하고 있죠. 1년에 2mm? 1년에 2mm씩 이동하고 있대요. 1년에 2mm지만 뭐 한 1000년 지나면은 얼마야? 2m 이동하는 거야. 근데 뭐 지질 시대에서 뭐 46억 년 얘기하는데 1000년은 별거 아니네. 10,000년은 얼마 되는? 2km. 그죠? 고조선 세워가지고 그죠? 10,000년 지나면은 대전의 위치가 이제 어디로 가 있는 거야? 2km. 여기 학교가 그대로 잘 무사히 이동하면은 2km 좀 이동했겠네. 10,000년 후에. 지구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 10,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인류가 멸종했을 수도 있겠다. 100년만 있어도 일본은 사라질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게아라는, 그러니까 대륙이 모여 있다가 거의 한 몇억 년 동안 움직인 거야. 이렇게 움직여서 현재 모습을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생물은 삼엽충, 어류, 양치 식물. 특히 여기 있는 삼엽충이 이제 삼엽충이라고 해서 뭐 이게 충이 벌레예요, 벌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요. 냉동인간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좀 단단한 뼈가 있고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는. 뭔지 알아요? 예, 이게 이제 삼엽충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아마 뭐 지질박물관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은 이게 삼엽충 이렇게 얘가 한 요 정도 크기, 뭐 손바닥만한 정도 크기부터 조금 더 이렇게 큰 얼굴만한 크기 정도까지 다양한 크기인데 막 엄청 거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삼엽충이고, 어류 양치 식물은 뭔지 알죠? 예, 양치는 이제 고사리가 대표적인 죠. 고사리. 뉴질랜드 혹시 가본 사람? 없나요? 선생님도 못 가봤는데 뉴질랜드에 가면은 여러분들 키만한 고사리가 있어요. 나무 고사리라고 그러죠. 나무 고사리. 이거 본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데 나옵니다. 나무 고사리 치면 키가 엄청 커요. 키가 막 선생님도 더 크고 여러분들 키만 해요. 막. 그래서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존층 형성돼서 육지 생물이 이제 생물이 육지로 뭐 했다? 진출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고생대고요. 그다음에 중생대는 공룡입니다. 공룡.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따뜻했고요. 판게아가 분리됐어요. 분리되면서 수륙 분포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암모나이트는 조개인데 약간 그 둥글둥글한 조개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겠. 나사 있죠, 나사. 나사는 길쭉하잖아. 그걸 팍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그냥 그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소라. 맞아, 소라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네. 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얘가 이제 생명체인 거죠. 이런 게 암모나이트고, 근데 크기도 되게 다양합니다.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맞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룡이 이제 달팽이 껍데기. 예. 그리고 예, 맞아요.
달팽이는 약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달팽이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솟아 올라 있잖아. 얘는 그 납작해요 좀.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생명체고, 파충류, 그 다음에 소철 뭔지 알아요? 소철이 우리 학교 현관에 있나? 없구나. 아마 여러분들 무슨 병원이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화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올라온 애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초록색이야. 이게 초록색. 어?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파리가 여기 요 이파리 얘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봤어요. 그 화초에 있는 거 아닌가? 화초야 화초. 화초인데 고사리. 파인애플 파인애플. 알지? 닿긴 했네. 파인애플처럼 생긴 애야. 저 이파리 길더라죠. 길에 길쭉해. 아 뭔지 알겠다. 파인애플처럼 생겼어요. 근데 파인애플처럼 위에 뭔가 이렇게 생기진 않아. 그게 생기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소철이 자라는 데가 아니라서 생기진 않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소철이고, 은행나무는 알 것이고, 은행나무가 대전에 많죠? 네. 대전에 많아요. 예. 은행도. 은행동이라고. 예. 은행나무 가로수를 왜 하지 근데? 냄새나고 안 좋은데. 뭐 중금속이나 이런 거 혼수 잘한다. 맞아. 중금속수도 잘하고 은행나무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 냄새 때문에 벌레가 안 생긴대요. 오. 예, 그래서 은행나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가로수로 제일 좋은 거는 향나무래요. 향나무 아세요? 네. 뾰족뾰족한 애. 향나무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뭐 소나무 비슷한 애인데 다른 종류의 애가 있어요. 깔끔하지 않아요? 작진 않고 키가 크게 있어요. 크게 자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도 중금속이나 이런 공해물질 흡수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향나무요? 향나무라고 검색해보세요. 예, 지금 10분밖에 안 남아서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지 나는 근데? 오늘 좀 길어요. 오늘 많은가 내용이? 설명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자. 일단 여기 신생대까지는 해야지. 아니 끝내야지 신생대까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중생대고 신생대는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는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이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빙하기가 3번 있고요, 간빙기가 4번.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번째 간빙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생대를 3기, 4기로 구분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4기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끄트머리를 인류세라고 부르는 거죠. 인류세. 그럼 또 빙하기가 와요? 빙하기가 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투마로우라는 영화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빙하기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마로우처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뭐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겠죠. 아빠예. 예. 근데 이제 적도 지방은 따뜻해요. 그래도 거기서만 이제 예. 뭐 먹지? 먹고 살기 힘들죠. 예. 농사 다 막아야 농사 왜 오는 거예요? 예? 빙하기가 왜 오는 거예요? 빙하기가 왜 오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새로 오는 빙하기는 이제 온도가 따뜻해지잖아요.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요. 그러면 이제 찬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찬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바닷물로 들어가면 차가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점점 차가워지는 거야, 바다가. 그러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이길 수 있다고. 내려 지구 온난화 이기는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내려가. 수온이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진 수온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비가 안 내. 그 구름이나 이런 게 생기면 어떤 기단이 생기는 거야? 찬 기단이 생기는 거죠. 찬 기단이. 근데 걔가 대량으로 엄청나게 폭발해가지고 생기면은 눈이 막 내리겠죠. 그럼 빙하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아무튼 죽어야 자 눈이 오면 이 눈이 빛을 반사해요. 더 추워져요. 그래서 그게 빙하기거든요. 근데 빙하기가 오면은 모르겠다. 그냥 구리는 하루 종일 눈치워야겠네. 눈이 빛을 반사를 못하게 눈을 다 녹여버리는 거지.
뭘로 넣어요? 건물을 태워야지. 다 태워야지. 그 투멀로우란 영화를 보면 뒤지게 따뜻해. 이제 사람들을 구하려고 헬기가 출동해요. 헬기도 얼지 않아. 헬기가 출동하다가 헬기가 추락해요. 왜 추락하나? 헬기 안에 연료가 얼어서. 그러니까 이제 딱 뒤지까지.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로 떨어지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사람이 있어. 자, 아무튼 빙하기가 이렇게 되고 수도 분포는 현재와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화폐석, 매머드 등의 포유류나 참나무, 단풍나무 같은 속시식물이 이제 번성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빙하기 오면 어떡해? 진짜 빙하기가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빙하기가 오려면 아직 멀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지지 시대를 4개의 시대로 구분한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한 7분밖에 안 남았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응시대